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미소 짓기.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동안 미소 연습 열심히 하시면서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릭에 와 있는데요. 여기 호텔이 좀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소곤소곤 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홍콩항공 면접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항공에 좀 집중을 해서 면접 벼락치기 준비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해볼까 해요. 제가 예전에 합격했던 홍콩 익스프레스의 면접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면접 의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흰색 블라우스에 분홍색, 연분홍색 자켓을 입었었습니다. 보통 외항사 면접 의상을 생각을 하시면 엄청 튀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그런 유색의 옷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홍콩항공 같은 경우에는 홍콩 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면접 메이크업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조금 더 차분한 이미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그날 면접장에 가는 길에 친구의 조언을 듣고 입술 색깔을 조금 옅은 걸로 막 지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콩항공에 맞는 이미지를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그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스타일링 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 전에 꼭 면접에 필요한 그 서류들을 다 챙겼는지 체크하시고, 두 번 체크하시고 그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두 부를 만들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면접장에 갔는데 제가 이제 물을 먹다가 가방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서류가 한 부가 다 젖어버렸는데 다행히 저는 항상 엑스트라를 들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 엑스트라들을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필요했던 서류들을 다 만들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꼭 서류는 2배로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날 스티커에 이름을 써주거나 번호를 써서 이렇게 여기에 붙이라고 주실 텐데요. 그 스티커가 라벨지라서 옷에 잘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가시거나 옷핀을 가지고 가셔서 그 번호 스티커를 좀 잘 붙여 놓으시면 갑자기 그 번호 스티커가 없어져 가지고 당황하시는 그런 불상사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 스티커는 면접관님께서 어쨌거나 나눠주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만약에 양면 테이프를 막 나눠준다거나 클립이 아니라 옷핀을 나눠준다거나 그런 많이 나누어주는 그런 자세들, 같이 협력하는 자세들을 보신다면 은근슬쩍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홍콩 익스프레스처럼 홍콩항공도 후기를 보면 자기소개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소개에서 조금 구구절절히 뭐 내가 어떤 전공을 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걸 소개를 했을 때 면접관님께서 리액션이 좋으셨었냐면요. 제 취미가 네일아트인데 쉬는 날에 네일아트 나도 하고 너도 다 같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너는 네일아트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면접관님이 그럼 나도 받으러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 대답해야죠? Curious, I'm willing to do it. isn't it?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 같은 걸 얘기를 하시면 조금 더 관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니치를 잰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홍콩익스프레스 면접을 봤을 때도 앞니치를 했었는데요. 앞니치 할 때 이전에 에어아시아 면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예쁘게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좀 그 앞니치를 조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룹 디스커션을 하는데요. 이 그룹 디스커션의 유형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LCC의 장단점을 얘기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홍콩 항공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정보를 모은 다음에 너네 발표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구성원 모두가 발표를 하게 시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다 말해버리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그럴 걸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친구들이랑 연습을 할 때 이런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할지 연습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씩만 얘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걸 엑스트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한 친구가 여러 개를 막 말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딱 받으셨을 때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백업도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 테스트를 보는데요. 영어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에세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홍콩익스프레스 에세이를 봤을 때는 약 A4 용지 한 장 정도를 다 채우는데 그 뒷면을 보니까 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이 2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받았던 질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점을 말해봐라 이런 뉘앙스의 질문 2개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쓰다가 다 쓰지 못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영어 테스트에서는 전부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채우지 못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면접관에게 내가 이 부분을 잘 못했는데, 내가 채우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조금 언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질문이 홍콩에 여행을 왔을 때 추천을 하는 음식이었나 여행지였나 그런 식의 질문을 다른 친구는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 추천할 만한 명소, 음식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에서는요, 저희 모든 지원자들에게 취향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지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취향지에 더불어서 실제로 홍콩항공에서 오픈할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취향지를 하나 더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로 답변을 물어보셨었는데요. 굳이 중국어를 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광동어로 안녕 정도는 좀 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갑자기 너 광동어로 아는 단어 있어? 광동어가 홍콩에서 쓰는 캔토니즈거든요. 캔토니즈 아는 단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물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즐겨 듣던 노래 중에 그 노래 제목이 헤이펀네이라고 있어. 이 단어 뜻이 I like you, I love you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동어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어로 답변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중국인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중국어 실력이 잘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공부할게, 더 열심히 공부할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고 엄청 대단한 중국어를 했었던 것도 아니고요.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너무 갑자기
영어로 막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너무 갑자기 저한테 너 중국어로 뭐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질문을 준 게 아니라 너 중국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说什么是有点奇怪 问一下이런 식으로 정말 기본적인 중국어 했었고 저는 여전히 성조 다 틀리지만 최소한 그분들에게 내가 중국어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드렸던 게 또 플러스 점수를 받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쪽에서 조금 깜빡했었던 게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만약에 면접관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면접 지원자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본인의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신 다음에 그런데 얘들아 우리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초대해 주신 분인 우리 면접관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 면접관님의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애교 있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면접관님 이름 꼭 외워두시고 만약에 최종 면접에 들어가시게 되시면 그냥 뭐 How are you? 이런 걸로 대화를 시작한다기보단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누구야 지금 많이 어느 정도 면접이 진행돼서 하루 종일 같이 하느라 피곤하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우리 같이 조금만 힘내자 이렇게 조금 스윗한 멘트를 먼저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다다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좋은 면접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홍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첵라콕 공항 홍콩 공항 이름이거든요. 2층의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이랑 마차라떼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간절함의 크기가 합격을 당락하는 건 합격을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한풀 조금 내려놓으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장까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남은 면접 준비하실 수 있는 약 2-3일 동안 집중하셔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급하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외항사 의상을 입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연한 컬러의 의상을 강조드렸었냐면 아무래도 차분한 지원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의상이 조금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면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분한 색깔의 의상을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디스커션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액티브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의 초반부터 아직까지 계속 강조하는 차분함을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제가 그때 당시 면접을 봤을 때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약간 면접장에서의 애티튜드가 약간 조금 한국인으로 치고서는 조금 과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그분이 만약에
이 면접장이 에어아시아 면접장이었으면 면접관들이 정말 좋아했을 그런 엄청 활발한 스타일이셨어요. 근데 홍콩항공에서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됐던 이유는 너무 약간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털털한 느낌이 더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곤조곤한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조금 조곤조곤하다,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너무 이렇게 유약해 보인다, 어려 보인다, 이런 조언을 받으셨던 분들은 살짝만 더 밝게 답변을 하시고 평소에 엄청 활발하다, 너무 산만하다, 만약에 이런 피드백을 오늘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 말도 꼬이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으셨던 분들은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자를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셔야 면접이 끝날 때까지 그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렸던 기회라는 걸 저도 알기에 제 마음이 막 다 타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다시 켰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단점들 짧은 시간 안에 고치기 힘들지만 집중을 이렇게 고도의 집중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받아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는 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같이 축하할 일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